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시장이 좀 주춤할 때 오히려 주목해야 할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경제적 해자 말이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맞아요. 경제적 해자. 이게 정말 탄탄한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경쟁 우위. 오늘 자료는 바로 이런 해자를 아주 잘 구축한 미국 기업 4곳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오,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주가가 시장 때문에 잠깐 내려앉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 핵심 사업이 뭔지, 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왜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지.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티커는 WM이죠.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좀 놀란 게 미국은 분리수거 문화가 거의 없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좀 의아했는데 대부분 지역이 그래요. 아니 그럼 그 많은 쓰레기는 다 어떻게 처리해요? 바로 그게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돈을 버는 핵심인데요. 재활용하는 것보다 그냥 땅에 묻는, 그러니까 매립 비용이 더 싸서 그렇습니다. 아, 매립이 더 싸다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 폐기물 처리 시장 1위인데 점유율이 한 36% 정도 되고요.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지가 250개가 넘어요. 250개요? 네. 와, 그게 왜 해자가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매립지 허가를 받는 게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아, 정부 규제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 투자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이걸 비집고 들어오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쓰레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필수 서비스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정말 꾸준해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거죠. 아, 그런 구조군요. 필수적이면서도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다. 재무적으로 봐도 그게 딱 보이네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 8%,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14%. 꾸준하네요. 네, 안정적이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크던데요. 발행 주식의 7.7%나 되고 배당 금액도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 시가 배당률이 1.3% 정도? 주주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신호겠어요. 맞습니다.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180년이나 된 회사네요. 농기계의 절대 강자 존 디어. 티커는 DE. 트랙터로 유명하죠? 네,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 세계 농기계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정말 거인 같은 회사죠. 30%나요? 네, 근데 존 디어의 진짜 강점은 제품 자체도 좋지만 미국 전역에 쫙 깔려있는 판매망, 서비스 센터, 그리고 부품 공급망이 있어요. 아, 서비스망이요? 그렇죠. 농기계라는 게 고장나면 바로바로 고쳐야 하잖아요. 농사일은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 존 디어의 서비스망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농부들이 한번 존 디어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 걸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 락인 효과라는 거군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네, 맞아요. 약간 애플 생태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폰 쓰다가 다른 폰으로 바꾸기 어려운 거랑 비슷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존 디어가 단순히 그냥 쇠 깎아서 트랙터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오, 그래요? 네, 자율주행 트랙터라던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농업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리해주는 플랫폼 같은 최첨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요. 네, 심지어 자율주행 정밀도를 높이려고 인공위성 회사까지 인수했을 정도니까요. 미래 농업을 그리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농산물 가격 좀 내리고 금리도 높고 해서 올해 매출이 한 10% 정도 줄 것 같다 이런 예상에도 주가는 크게 안 빠지는 건가 보네요. 네, 시장이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게다가 60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이고 매년 2.5%씩 꾸준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분명히 있죠. 세 번째 기업은 정말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거죠. 물. 미국의 상수도 사업을 하는 아메리칸 워터웍스입니다. 티커 AWK. 네,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민간 기업이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메리칸 워터웍스가 그중에서 제일 큰 회사고요. 14개 주에서 한 14만 명 정도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물 공급을 하는군요. 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정부 규제가 오히려 이 회사한테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된다는 점이에요. 규제가 해자라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좀 역설적인데 이게 수도 사업은 필수 공공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요금 인상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규제해요. 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고. 근데 바로 그 규제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아, 진입장벽이 되는 거군요, 규제가. 네. 게다가 정부가 매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요금 인상도 조금씩 허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와, 그렇군요. 실제로 보니까 연평균 매출 5%, EPS 10% 성장에 꾸준히 나오고 있고 16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연평균 9%씩 올렸다는 기록도 대단하네요. 현재 배당 수익률도 2.3%면 괜찮고요. 네. 매우 안정적이죠.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면서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기업은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네요. 아이덱스 레보라토리스, IDDX. 네. 이 회사는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동물병원에 가면 쓰는 그 진단 장비 있죠. 아, 네네. 피 검사하고 하는 그런 거요. 네, 맞아요. 그 동물용 진단 장비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이 무려 50%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50%요? 와, 절반을 가차지하는 거네요. 네, 그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의 해자는 뭔가요? 기술력인가요? 기술력도 물론 있겠지만 더 강력한 건 이 회사의 진단 장비랑 병원 운용 소프트웨어를 아예 통합해서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아, 장비랑 소프트웨어를 같이요?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들이 한번 이 아이덱스 시스템을 도입하면 모든 환자 기록이나 검사 데이터가 다 이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럼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가 너무 번거롭고 어려운 거죠. 아하, 이것도 일종의 락인 효과군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죠. 덕분에 시장 점유율이 저렇게 높으니까 가격 결정력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연평균 매출 9%, EPS 10% 성장이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도 자사주 매입을 크게 하네요. 발행 주식의 7.7% 규모 승인.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어요. 네, 아주 공격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존디어, 아메리칸 워터웍스, 아이덱스 레보라토리스까지 네 곳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각자 자기 분야에서 경쟁자들이 넘보기 힘든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딱 구축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산업은 다 다르지만 공동적으로 그런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또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려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정말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같이 좀 내려온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들 사례를 보면서 경제적 해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다른 산업 분야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기업이 이런 독점적인 지위나 강력한 진입장벽 아니면 정말 대체 불가능한 그런 필수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까? 시대가 변해도 꾸준히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조건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